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며칠 전이 이제 스승의 날이어갖고 제가 사실 이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이 멘티들한테.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 친구가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 2기에 참가했던 친구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멘토링 프로젝트 2기에 참가했던 빵빵빵입니다. 오랜만에 메일로나마 연락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박사TV 채널로 거의 매일 뵙는 것 같아 오랜만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멈칫했네요. 이게 신박사TV의 목적입니다. 지금 메일을 작성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이틀 후면 5월 15일입니다.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이라는 단어는 지식과 경험으로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내 인생의 스승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박사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아유, 고맙네요. 첫 만남부터 멘토링 기간,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만나긴 전인 2016년에 저와, 이거 진짜 벌써 2016년이구나.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좋은 방향으로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뀐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이어서 제가, 다른 거는 이제 감사 이메일이 많은데 이 친구는 되게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빵빵사업부 기흥 캠퍼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 기흥 캠퍼스 하면은 반도체 사업부도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도 일했었는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연구소 근처에 모모동에서 차세대 어쭈구저쭈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쪽에는 이 친구는요, 웨이퍼를 얇게 가공하고 있는 설비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 당시에 이제 신입사원이라서 교대 근무도 하지 않고 열심히 선배 뒤를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삼성 빵빵빵의 다른 라인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디와 어디를 나눠져 있었는데 2019년부터 회사가 어디 캠퍼스로 전부 모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빵빵빵 일부를 임대해서 저희 라인이 사용하고 있고, 전 2018년부터 시어로 빵빵으로 이동했습니다. 게다가 후배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급격하게 팀 규모가 커지다 보니 신입사원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1년 만에 후배가 7명이나 들어와서 입사 2년 차에 중간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막 입사 5년 차인데도 막 끝까지 막내인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팀 부서가 13명인데 가운데가 돼버린 거예요. 2년 차 만에.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됐으면 힘들겠죠? 게다가 2018년 1월부터 3교대 근무를 시작했고, 빵빵으로 와서는 시프트 리더가 되어서 2명의 후배를 이끌어가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2년 차면은 보통 이제 신입사원 T를 이제 갓된 경우인데, 이제 리더가 된 거예요. 시프트 리더. 보통 이런 건 이제 선임급이 하나, 그러니까 대리급이 하나, 책임급이 하나, 저는 이제 라인급은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신입사원이 이렇게 2년차가 시프트 리더 이런 걸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이 케이스죠.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네, 당황스럽다고. 빵빵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시프트당 1명씩 근무를 해서 혼자 마음 편하게 후다닥 일하면 됐지만, 시프트 리더를 하게 되면서 동기부여 및 업무 지시 및 관리 감독, 라인 운영, 설비 소모품 교체 및 개조 개선 등 많은 일을 맡았습니다. 설비 지표 분석이라는 개인 업무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중간 관리 역할까지 맡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자주 말하셨듯이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다 말하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딪혔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책 내용들을 되돌아보고 후배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서 시도하고 안 맞는 건 고쳐서 다시 적용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잘 먹혀들였는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3개 시프트 중에서 제 시프트가 사건 발생률이 낮고 일 처리도 그나마 낮다고 선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조 개선 건 1개 결과가 좋아서 상무님께 개인 상도 받았습니다. 잘했네. 상도 받았어요. 상무님 상 받으면 고가 잘 받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지? 리더십을 미리 키워놔야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실패할 확률이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이 없었으면 지금 감도 못 잡고 허덕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운이 좋아 좋은 후배들을 만나 잘 운영하는 것 같지만, 최소한의 준비라도 없었으면 좋은 후배들까지 고생시킬 뻔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앞으로도 잘해서 상위 고가도 받고 후배들한테도 고맙다고 한턱 내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크크. 이거 훌륭하네, 진짜. 이거 아주 잘 컸어요. 이 자기개발. 멘토링 프로젝트 양대 기능은 데일리 리포트와 주 1권 독서 및 서평입니다.
그 당시 정말 힘들고 이게 뭔데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멘토링 프로젝트가 여러분 별게 없어요. 매일 데일리 리포트 쓰는 거서 저한테 보내는 거랑 그 다음에 뭐 그거 매일 보낸다고 제가 피드백을 주지도 않아요. 가끔 줘요, 가끔. 그래서 안 돼도 여러분이 혼자도 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매일 한 권 독서, 매일이 아니고 매주 한 권 독서라서 이거는 뭐 멘토링 프로젝트 아니어도 혼자서 할 수도 있고 이건 싱큐베이션에서도 할 수가 있고 이제 커뮤니티가 생기면 거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가 좀 시스테매틱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독서입니다. 2017년에는 1년에 52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독서를 했습니다. 그때는 책을 읽지 않다가 갑자기 읽기 시작해서 책의 내용도 잘 안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2번, 3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책을 읽으니 이해력도 조금 늘어난 것 같고 속도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재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멘토링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때의 기세와 흥미를 이어나가라고 2017년보다 많이 읽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만에 제도까지 포함해서 81권을 읽었습니다. 뭐 양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은 노력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훌륭하네. 2년 동안 130권 이상을 읽으니까 양질의 전환이 조금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추천하는 책 위주로 읽었을 테니까. 독서를 하면서 연관된 내용의 다른 책 내용도 떠오르고 그렇죠. 이게 시작이에요. 내용을 엮어서 큰 개념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인생 철학이 점점 생기는 기분입니다. 훌륭하네. 실력과 생산성을 키워 경제적, 시간적, 체력적, 정서적 여유를 가지자는 제 인생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서적 여유의 부분은 아픔이 길이 되려면 회복 탄력성, 냉정한 리터주의자, 기브앤테이크 등 고 작가님 추천 도서들을 읽으면서 나 혼자는 잘 살 수 없으며 어떻게 해야 서로 윈윈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작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입니다. 이제 이 친구가 그 장혜강 선생님이 운영하는 빅보카 스터디에 들어가서 머리가 쥐어뜯으며 빅보카 8,000개를 암기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죠? 그러면서 스터디에서 꾸준히 영어 기사 독해, 예술생과 함께하는 영작 등을 하면서 영어라는 세상에 진입장벽을 조금씩 낮춰갔습니다. 단어 암기, 영어 독해, 영작을 지금 예전에 비해 영어에 접하는데 거부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복잡게 이런 게 아니어서 노력하면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특히 단어 많이 외우면은 무조건 공부 잘하게 돼 있습니다. 독해는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그 진입장벽은 점점 낮아지게 돼 있어요. 설비 매뉴얼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게 저 혼자라서 업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문학을 읽는 건 어려운데 이게 설비 매뉴얼 같은 거는 여러분 거의 직독직해하고 그 다음에 딱 어휘만 알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회사에서 인정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올해로부터는 원서로 책을 읽기 시작해서 평균의 정발, 벌거벗은 통계학은 원서까지 읽은 후 블로그에 서평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읽어도 훌륭한데 영어로 했어. 우리 광이 잘 컸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입니다. 멘토링 프로젝트가 끝나고 교대 근무를 시작하면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먹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 몸무게인 76kg까지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2개월 만에 6kg을 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박사님께서 완벽한 공부 내용을 기반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셔야 하셨던 강연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데일리 리포트처럼 뭘 언제 먹는지 기록한 다음 패턴을 찾았고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군것질과 음주를 거의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자와 탄산음료 그리고 술을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웅이사님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에서 잠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수면과 양의 질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쭉 써줬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갖고 아무튼 이 친구가 이제 또 결혼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마지막만 제가 읽어보면 간단하게 적으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점점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요약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블로그 글도 길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블로그 글도 길어지는 것 같고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많이 발전했죠. 박사님께서 멘토링 프로젝트 하셨던 여러 강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시는 여러 조언을 통해서 인생에 큰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서에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로 성장하여 결과로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좋은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모자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계속 성장해서 제가 옛날에 그릇 패럿을 한 적이 있는데 그릇을 넓히는 졸꾸러기가 되고 좋은 영향력 중 이기적 이타주의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빵빵군, 우리 뭐 이런 말은 우리 장강이군 훌륭하네요. 여러분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를 이제 6월에 다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뭐 너무 대견하죠. 뭐 이게 벌써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후배들도 설비
그 야간 교대주 시프트에서 뭐 가장 인정을 많이 받고 실제로 정량적으로 사건 발생률도 가장 낮으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수준이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졸고한 게 보이잖아요. 영어 8,000개 다 외웠다니까요. 그 일요일 아침마다 하는 영어 그 8시에 모이나 9시에 모이나 그럴 거예요. 그거 맨날 나가갖고 단어 외운 거예요. 그 빅포커 스터디 모임에 가서.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수천 명을 상담을 하고 수백 명이 바뀌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 중요한 게 있어요. 수천 명을 상담했죠. 저는 이제 솔직히 10,000명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세보진 않아서 수천 명은 확실해요. 근데 수천 명을 상담해서 수천 명을 바뀌는 게 아니라 그중에 딱 10분의 1만 바뀝니다. 누구? 졸고하는 사람만.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졸고하는 사람만 바뀌니까 여러분 진짜 바뀌고 싶으면 졸고하세요. 저는 진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연에 다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 친구도 어떻게 하고 있죠? 신박사 TV를 통해서 맨날 만나는 느낌으로 보고 있대잖아요. 그 다음에 가끔 댓글로도 소통할 수도 있고 빡독 X라는 것도 나올 거고 이 빡독에서도 당첨되고 만날 수가 있고 싱큐베이션에서도 우리 이제 PD들분도 만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방법이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좀 이제 여유가 더 생기면은 완전 경제적으로 더 자리를 잡고 회사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은 고 작가님이랑 이제 그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뭐지? 도서 상간 지역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좀 격오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이렇게 정말 가기 힘든데도 저희가 강연을 많이 갖고 왜? 돈을 저희는 이제 강연을 할 때 안 받을 거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기업 강연을 해서 기업은 얄짤없습니다. 1원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대기업은 얄짤없이 제가 시간당 보통 100에서 150만 원 받는데 절대 안 깎아줍니다. 그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바뀌긴 하는데 아무튼 뭐 대기업은 얄짤없고 오히려 이제 없는 분들은 저희를 이제 초빙하기 힘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무료로 오히려 가드리는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그 어떤 강연도 예전에 계약을 맺은 거 빼거나 고객사 저희 컨텐츠를 사주거나 이 대교같이 B2B로 계약을 맺은 데 외에는 사실 강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제가 이 기업은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강연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가지 않는 이상은 제가 아직 그게 조금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지 않아서 진짜 뭐 유료 강연 요청이 사실 뭐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제가 못 도와드리는 점, 정말 못 강연 가드리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저는 신박사 TV는 계속 꾸준히 찍어서 이거는 뭐 저한테 강연료가 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장강희군 같이 훌륭한 졸꾸러기가 계속 이 신박사 TV와 소통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제가 꾸준히 이 신박사 TV는 절대 놓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졸꾸하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